안녕하세요. 럭키님,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물고기자리 만월이었는데요. 문어터를 만들고 그리고 문어터를 만드는 시간 동안은 밖에 나가서 달빛을 받으면서 1시간 정도 좀 걷다 들어왔어요. 자신에게 상냥한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바람의 시대가 극대화되고 있는 타이밍이죠. 현재 명왕성이 역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 흐름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있겠지만 내년에 다시 물병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욱더 확대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월만월에 별의 흐름을 보면은 우주는 진짜 틀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닐까. 별의 배치도 그렇고 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형태가 불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하진 않은데 그냥 몸에 에너지가 없어서 무기력하다거나 갑자기 아프지 않았는데 아팠다거나 이런 분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사인이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거나 몸이 안 좋으면은 습관의 제고가 필요하겠고요. 건강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너무 무리하지 않으려고 지금 많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랑 20대 때는 정말 파워풀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두려운 게 없었어요. 컨디션도 너무 좋고 밤새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운동신경도 되게 좋아가지고 진짜 달리기를 너무 잘했어요. 체력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에 체력을 너무 과신하고 있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평소에 의식을 하다가도 바빠지면은 소홀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몇 년 뒤면 40대가 되는데 불혹의 나이가 되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작업을 하고 무리해서 나를 몰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영상을 작업을 할 때도 물론 빨리 올려드리는 게 맞지만 신월만월 문호크는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늦어도 시간 이전에는 올려드리려고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밖에 이런 럭키데이 영상이나 다른 영상은 만약에 제가 몸이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루 이틀 늦어도 제 컨디션을 우선시 해야겠구나. 그걸 좀 이번 8월에 많이 느꼈어요. 럭키님들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일적인 부분에서 동료랑 맞지 않는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위화감이 든다.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괜찮은데 노력을 해도 정말 수개월 동안 나아지지 않고 그게 이번 타이밍에 신월이나 만월에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가 열릴 때 크게 더 다가온다거나 부상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바꿔나가야 될지를 의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를 내려놓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만나는 분과요. 그리고 그 직업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되게 슬프고 안 좋아 보이는 사건들인데 저는 정말 우주는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가 그렇게 자꾸 시그널을 보내온다라는 것은 너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 하고 싶은 일이 원하는 일이 그 일이니 라는 것을 우주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타이밍도 그렇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당장이 아니라도 좋으니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 이런 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일단 붙잡고 가면서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준비가 되셨을 때 그거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가끔 럭키님들께서 메시지나 메일을 보내주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문워크 영상을 알기 전에는 좀 우울함이 있다거나 그리고 위화감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몰랐는데 문워크를 만나고 나서 긍정적으로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문워크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게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용기 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직에 성공했다, 결혼할 짝을 만났다 이런 후일담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게 한 번 올려서 바로 이루어지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꾸준히 럭키님들께서 수개월 동안 1년 동안 자신과의 대화를 한 달에 2번씩 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주도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줄게 이렇게 바로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내 잠재의식에서 진짜로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나의 사명이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나는 이 직장에 들어갈래? 나는 이런 일을 할래? 나는 이런 공부를 할래? 이렇게 해서 소원문을 작성하는 거는 좀 응답이 더딜 수가 있어요. 이루어져도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닐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워크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예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이루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실 때마다 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기쁜 책임감이요. 스트레스가 아니라요. 정말 꾸준히 발신을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신월 만월 문워크 영상도 발신하고 별자리 이야기도 가끔씩 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쪽 업계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따로 있고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걸 발신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양쪽 분야를 다 하다 보니까 좀 삑사리가 날 때가 있어요. 실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 부분 잘못됐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괜찮아요. 진짜로 제가 뭔가 단어가 틀렸다거나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바로 시정을 하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도 약간 음질 부분이 좋지 않다거나 조금 늦게 업로드한다거나 예를 들면 문워크가 바로 다음 날인데 이번처럼 그 직전 날에 업로드한다거나 이런 건 제가 아무래도 메인 일이 있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럭키님께서 그렇게 댓글 남겨주셨을 때 조금 울컥했어요. 제가 그래도 일 끝나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수면도 줄여가면서 최대한 이걸 빨리 업로드하려고 만들다 보니 좀 노이즈가 들어간 거를 그냥 올려드리기 뭐해서 좀 제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음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건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좀 울컥해서 너무 힘들게 만들고 올렸던 거라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글에 공지사항을 올려드렸어요. 저는 근데 나쁜 감정 갖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때때로 럭키님들께 투정 아닌 투정을 말씀을 좀 드려야 서로에게 오해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고요. 나쁜 마음으로 올린 거 절대 아니고 제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조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수성이 역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저는 무조건 괜찮아요. 저는 다 쳐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만 보여드리는 건 훗날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체력도 많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멘탈이 제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멘탈은 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좀 열이구나. 10대, 20대 때는 진짜 강했는데 많이 여리고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이야기를 오랜만에 또 날씨도 선선해진 만큼 좀 편하게 담고 싶어서 길게 좀 안부 인사 겸 담아봤고요. 이 부분 좀 듣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항상 타임라인 보고 원하시는 부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많은 별들이 역행을 하고 있어요. 수성이나 금성 그리고 목성까지는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별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진짜 다이렉트로 받게 돼요. 그리고 토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장 제가 피부로 와닿는 역행 기간은 수성하고 금성이었던 것 같아요. 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느꼈던 거는 수성과 금성이었고요. 목성과 토성은 좀 사회적인 영역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각으로 보면 좀 긴 시각을 의미하잖아요. 목성도 행운의 별로 1년 정도의 우리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토성은 약 3년 정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별들이 목성과 토성은 역행을 해도 오늘 내일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천천히 내가 하고 있는 사회적인 일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토성이 역행했을 그 직후에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가 좀 몇 달 지나니까 라고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수성하고 금성입니다. 과거에 연인을 만난다거나 과거 지인이 연락을 한다거나 재회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리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에 있어서 트러블이 일어난다거나 오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게 주로 수성 역행인데 이건 정말 금방 나타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좀 심해진다거나 그래서 그런 교통의 지연 그리고 약속의 빈번한 캔슬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요. 럭키님들도 좀 평소보다 이럴 때는 좀 여유를 갖고 외출을 하시고 미리미리 외출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오해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인데 내가 바쁘다고 평소처럼 미안해 이따가 연락할게 이렇게 끝내버리면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타이밍이에요.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하나? 이렇게요. 정말 귀찮더라도 이럴 때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계속 여러분들의 입장을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말이야 실은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어서 라던가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가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 왔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질릴 정도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성심성의껏 마주할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별들이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식을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성의껏 천천히 재고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을 의식해 주세요.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도 이렇게 역행 기간이랑 또 겹치고 있잖아요. 천왕성도 2, 3일 전에 역행을 시작했고 해왕성하고 명왕성은 이미 역행을 하고 있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사회적인 부분도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스피리추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해서 우리가 의식을 했을 때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 정신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분들은 이 시즌에 나타나는 역행의 효과들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천의 명들의 행성이 또 각자의 출생 차트에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파워를 의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좀 나이가 들어서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우리가 좀 그렇게까지 정신적으로
깨어있다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좀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신의 차트에 나와 있는 그 1000해명의 그 파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대 초반, 그리고 지금 제가 중반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차트에 있는 1000해명을 사용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행성의 파워를 활용하는 때가 주로 좀 경험이 쌓이고 나서부터가 아닐까. 어쨌든 여러분 수성과 금성이 역행하거나 목성이 역행할 때 그 의식을 좀 더 너무 조급해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9월달 럭키데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럭키데이를 발신한 지는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그래서 럭키님들께서도 럭키데이 특징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좀 자막이나 설명이 나와 있는 그 과거 영상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 9월 1일은 만사가 길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대안입니다. 이렇게 만사가 길한 대안의 날에는 축하할 일, 그리고 기쁜 일, 즐거운 일,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작, 모든 파트에서 행동을 일으켜도 돼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좋고, 올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고백을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이날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연락을 하고 싶은 어떤 내 썸남이 있다, 썸녀가 있다 한다면 연락을 이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행운이 따르기 때문에 한번 이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9월 1일이에요. 원래 어제 촬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서 오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발신하는 시점에서는 대안의 날이 끝나갈 때일 것 같아요. 근데 대안의 날이 이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있으니까요. 그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한번 시작하시고 원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9월 5일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호랑이의 날에는요, 천리를 갖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해서 내가 돈을 사용하는 부분도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여행을 떠나면 무탈이 집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해요. 무사히. 이 날 여행을 떠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큰맘 먹고 하는 쇼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또 수성은 역행 중이니까요. 구매를 하실 때는 좀 더 꼼꼼히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자기기 이런 거 구매하실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구매를 진행해주세요. 어쨌든 이 럭키데이와 무관하게 우주의 흐름은 현재 수성이 역행 중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7일은 대안의 날입니다. 대안의 날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모든 파트에서 행운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9월 8일은 기사의 날입니다. 기사의 날은 뱀의 날인데요. 그 보통의 뱀의 날보다 운기가 2배라고 보시면 돼요.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뱀의 날이 보통 금전운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행동을 해보시면 좋고요.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고 복권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 뱀의 날과 기사의 날 그리고 호랑이의 날은 똑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행동을 하는 데에는 큰 행운이 따른다고 해요. 수성 역행이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역시나 꼼꼼히 신중하게 좀 생각하면서 구매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월 13일은 대안의 날인데요. 똑같습니다. 만사가 길하죠.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월 15일인데요. 처녀자리 신월입니다. 이번 처녀자리 신월은 수성 역행 중에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적었던 소원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펜으로 2줄을 그은 다음에 내가 고치고 싶은 어떤 키워드나 문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쳐주시고요. 아니야, 나는 이거 완전히 삭제하고 싶어 하면은
펜으로 그어서 삭제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는 점차 자신의 길이 명확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처녀자리가 땅의 성좌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성도 금성도 서서히 역행을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래도 내가 이 길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별을 나타내는 목성과 토성이 아직 여전히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으나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의식이 좀 명확하게 돌아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의식이 들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소원문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14일 동안 한번 지켜보세요. 점차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처녀자리 신월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의 성자에서 신월이나 만월이 일어나면은 뭔가 분명한 의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원문을 작성한 이후에라도 내가 이 길로 나아가면 되겠다. 네, 그런 깨달음이 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처녀자리 신월의 대표 키워드 중에는 역할, 사명, 그리고 일, 천직, 이직, 그리고 습관, 다이어트, 치유, 치료, 힐링 분야, 신체에서는 위장 부분을 나타내고요. 소화기능 전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이직을 의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천직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장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은 위장 트러블을 해소했다, 건강해졌다라는 거를 소원문에 한번 작성해 보세요. 9월 17일은 금전운과 여행운이 좋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호랑이의 날도 그렇고 뱀의 날도 그렇고 기사의 날도 그렇고요. 전부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재시작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럭키 액션입니다. 과거에 포기했던 공부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SNS를 잠깐 쉬고 있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새로 계정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친구랑 사이가 좋지 않다 하면은 이날 화해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회복에도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날에는 새로운 시작과 재시작 모두 행운이 따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행운과 금전운이 최고의 메인의 테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18일은 대한과 엘린만베일입니다. 행운이 2번 겹치고 있는 더블데이예요. 꼭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9월 20일은 뱀의 날입니다. 금전운과 예술운, 투자운에서 큰 행운을 받을 수 있어요. 9월 23일은 일린만백일입니다. 일린만백일은 아주 작은 일도 큰 결과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행운데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볍게 시작한 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큰 성과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 만약에 SNS 오픈해서 게시글을 뭐 하나라도 올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운이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생각하지도 못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손에 넣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 그냥 한번 하고 말고 그냥 아예 안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그런 결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운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날 시작을 해서 약간의 유지를 의식하면서 노력을 하신다면 정말 끝까지 그 운기가 여러분들을 오랜 시간 지탱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은 모든 테마가 공통입니다. 사랑이든 결혼이든 재회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공부든 사업이든 이직이든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날은 추분의 날도 겹치고 있어서 운기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고요. 이때부터 또 여러분들의 컨디션 관리, 그리고 날이 이제 점점 추워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옷도 바꿔보시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어떤 일들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상반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석 시즌도 이제 곧 다가오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양 보충도 하시고요.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날이 선선할 때 책 한 권 들고 밖에 나가서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네, 카페나 공원에도 좀 한번 가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29일은요, 호랑이의 날과 양자리의 만월의 날입니다. 이것도 더블데이로 보셔도 되겠네요. 행운의 날이고요. 자신과의 싸움이나 라이벌과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의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월의 날이니까 과거의 문장으로 소원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승리를 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소원문을 발신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라이벌한테 느끼는 질투심이라던가 아니면 라이벌보다 내가 환경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결핍의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발신을 해서 내가 그걸 내려놓겠다. 그걸 너무 집착하고 너무 생각하고 이런 걸 내려놓겠다라는 거를 소원문으로 한번 아웃풋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라이벌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그런 걸 의식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강적, 진짜 최대의 적은 남이 아니라 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정말 최고로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런 무드가 강해지는 시즌이 바로 양자리 만월입니다. 양자리 하면은 정말 뭐 승리자, 넘버원, 그리고 투쟁심 이런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께 양자리 만월이 진짜 승리의 파워를 보내줄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양자리 만월에는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스피드를 의식한다거나 느리게 이루는 게 아니라 빠르게 손에 넣는다거나 그리고 톱의 자리에 선다거나 1인자가 되겠다. 최초, 그리고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추진하고 남의 눈치를 안 보고요. 그리고 자신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운동 부분, 다이어트, 그리고 머리카락, 머리, 그리고 질투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통 부분에서도 트러블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걸 의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리의 좀 최대 단점이 그거예요. 협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협조 부족한 면을 좀 내려놓고 사람들과 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과거 문장으로 발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양자리 분이 있는데 진짜 파워풀하고 너무 멋있어요. 리더십도 있고 진짜 대단한 그런 열정가인데 진짜 딱 하나 좀 염려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사적으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일적인 고민을 막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좀 협조적인 부분에서 아군보다는 좀 적군이 많다 이런 느낌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좋은 분인데 너무 파워풀하다 보니까 이게 협조가 부족한 면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근데 이분이 찐 양자리라 그래요. 양자리인데 상승궁도 양자리고, 그러니까 태양하고 상승궁도 다 양자리라거나 아니면은 달의 성자도 양자리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2개 이상이 좀 겹치는, 한 성자에 겹치는 게 있으면 그 요소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승하고 태양이 양자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장점도 분명 있잖아요. 리더십이 있고 열정적이고 이것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단점 부분은 그렇게 파워풀한 그 이면 속에는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좀 그런 배려심이 부족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고 내가 혹시 그런 면을 갖고 있다면요. 성자 불문, 별자리 불문. 그러면 그걸 한번 아웃풋을 해보면 좋아요. 그러면 달님은요. 그 테마에 맞게끔 아웃풋을 하는 사람을 눈여겨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부분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한번 의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답게 사는 삶을 의식하시는 분들은 우주로부터 더 큰 서포트가 내려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9월 30일은 대안과 1, 2만 베일이 겹치는 행운의 더블데이입니다. 이렇게 행운이 2번 겹치는 날은 여러분 꼭 캘린더에 체크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저도 욕심쟁이라서 절대 놓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날 뭐라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게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면은요, 약간 반작용으로 컨디션 난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센서티브 하신 분들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행운데이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날 하루만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럭키데이에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너무 뭔가를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행운데이라고 해도요. 내가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에너지로 행동을 하면은요. 그 부정적인 부분이 행동에 담기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약간이 아니라 너무 안 좋다. 이런 경우는 그냥 푹 쉬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서 수다 떠시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럭키데이든 불성취데이든 무관하게 내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컨디션, 몸 상태가 진짜 최우선 순위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그 편안한 컨디션 상태가 갖추어져 있을 때 럭키데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점으로는 여러분 럭키데이 때는요, 운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누군가랑 싸우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거나 빚을 지거나 돈을 빌리거나 이런 거는 좀 언럭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대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어떤 집이나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뭔가 나만의 진짜 비싼 돈이 들어가는 뭔가 자산, 물건 이런 것들을 손에 넣으려고 할 때는 부득이한 대출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럭키데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뭔가 결핍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돈이 부족한데 내가 대출을 받고 돈을 빌리면서 이걸 구매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확대되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건 내가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거야.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럭키데이 때는 최대한 타인에게서 돈을 빌리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불성취데이를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성취의 날에는 소원 캔슬이나 운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에는 가급적이면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재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은 좀 운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불성취 날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결단은 최대한 이날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럭키데이 때는 뭔가 싸우는 거,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거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성취의 날도 역시나 그래요. 그거는 공통입니다. 누군가랑 막 싸우고 이러면은 그게 너무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고 있던 소원이나 나의 길에 장애가 들어오게끔 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럭키데이든 불성취의 날이든 타인과 싸우는 거, 상처 주는 거 이런 거는 좀 최대한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성취의 날에 이미 중요한 약속이 잡혀있고 캔슬이 불가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상태를 편안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인을 정말 배려하는 진짜 더 성실가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면은 트러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날 사람을 만나야 되는 날이다 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보세요. 좀 배려를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만 말하기보다는 좀 경청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성취의 날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막 오버한다거나 막 거만하게 군다거나 이런 게 이날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걸 의식한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날짜를 한번 보시면 9월 3일은 1, 2만 배율과 겹치기 때문에요. 불성취의 그 마이너스 요소가 많이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쏘쏘인 날이라서 여러분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여전히 불성취의 날은 겹치기 때문에 엄청난 베스트 데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쏘쏘, 옹기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9월 11일도 마찬가지 1, 2만 배율과 겹치기 때문에 옹기적으로는 쏘쏘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은 완전한 불성취 데이라서 배드 데이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최대한 좀 혼자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24일은 만사각이란 대안의 날과 겹치고 있어서 똑같이 쏘쏘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또 질문이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처녀자리 신월의 날은 9월 15일이고 이때부터 48시간 동안 이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달림의 기운은 우주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원문을 작성하는 것과 이 배드데이하고는 좀 무관하다라고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원문을 작성하는 것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처녀자리 신월의 그 다음 날과 이렇게 배드데이 날이 겹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럭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뭔가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럭키님들께서도 환절기에 감기는 조심하시고 그리고 선선해진 만큼 밖으로 나가서 좀 산책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이번 달도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